예, 새정치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 에너지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산자부 국감 때 얘기를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한전, 한수원, 이 대한민국 전력을 책임지는 핵심 실행기관들이 다 모여있는 국감이니까 이런 현장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데서 이 전략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략을 꼭 연구 전문가나 행정 전문가들만 짜는 건 아니거든요. 현장 전문가들의 인식과 목소리가 또 반영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산업부에 우리 에너지정책관님 나와 계시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어디? 거기 계시구나. 우리 전력정책관님도 계시나요? 예.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면 여기서 뭐 답변을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내용을 좀 메모를 해두셨다가 국감 종감 때 우리 장관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종감 전에 우리 산업부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서 답변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전략에 대한 제 의견도 드릴 거고 또 대안이나 제안도 좀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여기 기관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나중에 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가 에너지 전략의 기본 방향과 기조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탈원전이다 해갖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뭐 탈원전이 장기적으로 나중에 이제 원전보다 더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나오면은 그때는 뭐 가능한 장기적 방향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탈원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논쟁하는 건 되게 소모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도 원전 르네상스를 가는 것도 또 길이 아니라고 봐요. 원전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시 부흥시킬 그런 어떤 에너지원이나 에너지 전략으로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고 탈원전이냐 재생이냐 문제는 결국 에너지 믹스의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전략을 지금은 주원전 부재생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재생에너지가 10% 정도가 안 돼야지.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우리 산업의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 볼 때 주재생 부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기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 어떻든지 간에 이 전략 기조를 우리 국가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비교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 기간도 원전이 14년, SMR도 한 2년 걸리죠. 재생에너지는 짧습니다. 건설 비용도 원전이 3.6조, 나머지는 뭐 태양광 풍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뭐 이건 좀 비슷하다고 치고요. 수용성에서는 입지와 폐기물이라는 원전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뭐 그 점에서 조금 낮습니다. 결정적인 게 발전 단가인데 이제 발전 단가가 원전이 55원이고 그리고 태양광 풍력이 이제 한 3배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2030년에 75원, 2036년에 65원 이렇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장기적인 전략 기조는 주재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다음에 우리 산업 환경도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엄청 어려운데 이 글로벌 공급망을 발목을 잡는 게 관세 장벽하고 그다음에 그린 장벽 아닙니까? 아리백 스케줄이 우리랑 다 안 맞아요. 뭐 볼보, BMW, 구글, 애플, 델, TSMC 다 대한민국 지금 이 상황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조금 뭐 걱정을 덜 할지 모르지만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당장 2023년에 현대차가 이게 심각하다. 뭐 대책을 내달라.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는 아리백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백을 요구받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발전 비중을 놓고 보면 이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유럽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48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이 9.2예요. 글로벌 평균보다 더 낮고 낮은 수준이 아니고 이건 조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선정한 164개 기업을 설문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아리백 후진국 1위입니다. 1위. 40개 기업이 아리백 후진국으로 한국을 꼽았어요. 이런 상황인데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금 어떻게 잡고 있냐. 부차전기본에서 30%를 잡았던 거를 21%로 지금 원전하고 역전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두 번의 전기본 결과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다른 나라들이 주요국 재생에너지 목표가 독일이 80%는 뭐 어렵다고 치고 EU가 45%입니다. 여기 따라가야 됩니다. 하다못해 중국, 일본은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매사에. 우리가 뭘 해도 중국, 일본보다 뒤처질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11차 전기본의 21%라고 하는 거는 국가 전략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을 하나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한번 해보자는 건데 생산만 고민하지 말고 수요하고 연결시키는, 그래서 클러스터입니다. 또 지역의 주민소득과 연결시키는 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어 왔어요. 이걸 전국에 한 100개에서 100기가를 확보하는 게 전략적인 목표로 제시를 하는 건데 태양광의 공공형, 도시형, 영농형, 풍력, 육상, 해상 다 합하는 건데 특히 오늘은 제가 공공형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수도권 군부지가 국군 100만 평, 미군 5천만 평. 지금 이게요, 프랑스에 폐공군 기지 갖고 100만 평당 1기가를 생산을 해냈어요, 태양광을. 우리도 이걸 갖다 30% 정도만 하면 21기가 나옵니다. 고속도로 철도 가지고 6기가, 산업단지에서 14기가. 요거 다 합치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요 공공형 태양광 사업만 가지고도.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 21.6에서 30.7까지 2030년을 목표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원전만.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를 빨리 해야 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기금 목표를 21% 놔두고는 저는 국가 미래가 없다고 봐요. 되게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현장 전문가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책 결정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대표로 우리 한전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의견 한번 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더 정부 정책 당국이나 또는 저희 한전과 같은 발전 그룹사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이 기저전원이 필요한데 기저전원으로서 석탄이나 LNG는 이제 퇴출돼야 될 화석연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확충해야 될 기저전원도 원전을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전이 적어도 지금 COP28에서도 2050년까지 원전을 3배를 지금보다도 확충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면 원전의 또 수명까지 계산한다면 사장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적어도 한 2100년까지는 원전이 일정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세종시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력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전력 문제의 핵심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우리 발전량이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 답을 내는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송배전 문제, 또 하나는 우리 원안이 이 수명 연장 통과, 이 두 가지라고 봐요. 지금 2030년까지 10기 정도가 좀 이제 만료되는데 이걸 연장하는 게 결정이 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저는 핵심 과제라고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대한민국 10년 안에 전력 관련해서 대형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한전 사장님, 이 송배전 문제에 대해서 전력만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대개 지금 이 송배전 사업이 몇 년 정도 땡겨질 거다. 그리고 지금 추가 보상이 얼마 정도 들 거다. 이게 지금 추정치 같은 게 있습니까?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답변 드리는 게 좋겠고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지금 그 준비돼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세한 얘기 이따가 하시고 저희가 서면 질의했는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 송배전 사업이 이게 이렇게 뭐 주민들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법 개정이 되면 몇 년이 땡겨질 거다. 이 추정치가 안 나와요, 지금. 그것은 그거 한번 짜가지고. 평균 건설 기간은 9년인데요. 예? 평균 건설 기간이 9년인데 예. 그렇게 되면 3, 4년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력망 구축에 있어서의 문제는 당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의회의 어떤 그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가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늦어진 게 문제였다. 그러니까 네. 아니 당연하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이 이게 법 개정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이 점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아니요. 저 법 개정을 하게 사장님, 되면 잠깐만 법 개- 한수원 네. 사장님 지금 우리 수명 연장 문제를 원안위에서 지금 뭐 고리 같은 경우에 지금 되게 난항이잖아요. 이게 되게 이 10기가 되게 원안위에서 어느 정도면 통과가 될 거다 이 추정치가 있습니까? 저희는 10기를 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정치가 어느 정도 몇 년도에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네, 추정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는 지금 2032년 그때까지는 거의 다 끝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38년이요? 아니 32년 정도입니다. 예. 예. 그때까지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하고 예, 예. 지금 고리 같은 경우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요, 절차를 지금 잘 밟고 자, 있습니다. 예. 제가 두 분한테 네. 그렇게 되게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두 분한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유동적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띄워보세요. 아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이거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지금 입지라든가 아니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용성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재생에너지도 수도권에 클러스터형으로 가는 게 지금 대안이다. 이걸 보완해서 가야 된다. 그럼 두 분이 갖고 있는 그런 계획이 약간 유동적일 때 이게 대안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같이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자, 제가 공공형 한번 넘겨보세요. 공공형 태양광만 가지고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수도권의 군부지가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안 옵니다. 지금 미군 공유지 5천만 평이 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근데 고속도로, 철도, 산업단지 다 합치면 수도권만에 국한을 하더라도 한 30기가 정도가 확보가 가능해요. 그러면 저런 사업을 저거는 시간이 한 2, 3년이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보완적으로 가야 지금 AI 대란 이런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원안이 그다음에 저기 송배전 특별법 이것만 믿고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그냥 간다는 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하는 대로 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되 이런 대안에 대한 검토를 산자부랑 꼭 상의해서 책임 있게 좀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산자부 얘기 좀 하실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